설 민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당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이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또 개혁 관련 입법 처리, 속도를 낼 태세인데요. 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예, 코로나 속에 지방을 많이들 안 가셨고, 또 가족끼리도 많이 안 모이고, 이 거리두기를 잘 지켜낸 이 설 연휴 같은데, 그래도 또 지역에 내려가셨을 것 같은데 설 민심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다들 이제 코로나 걱정들이 많으시고요. 네.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도 오랫동안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많이들 이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가, 저희들이 말로 이렇게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 정도인데, 이게 고비 같아요. 아, 지금요? 고비를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들 힘들어 하시고 하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이 심상치 않지만 어쨌든 수도권의 영업 제한 시간이 이제 1시간 완화가 됐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지금 방역 상황으로만 본다면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른바 이제 4차 팬데믹에 대한 걱정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방침을 어떻게 내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당국의 판단이 제일 이제 고민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여지까지는 한번 좀 길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0.5단계씩 이제 낮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낮추긴 했지만 실제로 방역은 그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규정은 좀 낮춰줬어도 자율적인 동참 내지는 적극적인 방역 참여 이런 국민들의 동참은 좀 지속돼야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호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예사롭진 않지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또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시민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예, 이 고비를 이게 이제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지만 이 고비가 이제 좀 꺾였다고 생각하는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까지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러니까 잘 슬기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은 역시 어려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예, 일단 결정까지는 아닌데 일단 당정 간에 그런 방향으로 방침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가 않고 또 실제로 피해 보는 분들이 계속 피해가 지금 누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고 이제 지원을 한다는 게 맞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방역 상황도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우리가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 캠페인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은 피해 계층 지원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의 수준에서 되면 좀 곤란하지 않냐.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좀 일관된 주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이제 정액제로 해서, 이제 받는 분들 생각에 이제 위로금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수준에서 이제 지원이 된다면 지금 있는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보상 개념이 아니지 않겠냐. 그런 점이 걱정이 돼서요. 이번에는 그 액수가 피해 전체를 우리가 보상해 줄 수는 당장 없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면 이 피해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식도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좀 검토를 하고 액수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좀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당연히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더 두텁게 그 선별 지원한다는 게 이 재난지원금의 좀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추경 예산도 좀 필요하겠는데요? 당연하죠.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추경 편성은 뭐 불가피한 거고요. 이제 추경의 재원이 문제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거를 전제로 이제 최소한 이제 국채를 그러니까 일으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단순한 적자국채만 의존해서는 이 이제 액수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예산 자본은 우리 2021년도 예산을 네. 세출 구조 조정을 좀 해서 지출을 좀 줄이자. 그런 판단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국채 발행을 병행을 하면 예. 조금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실무 검토를 좀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출 구조를 좀 조정하는 부분은 그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뭐 이런 의견도 이제 받아들이신 거네요. 그렇죠. 야당의 요구도 있고요. 네. 또 진작에 이제 우리가 규모가 커지다 보면 지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피해 지원의 액수가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 이게 우리 기재부 실무진이 구성했던 수준보다는 네. 더 높아져야 되니까 적자국채 말고도 다른 방법도 충분히 동원해야 된다는 또 이제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거죠. 네. 또 관심이 이제 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예. 지금 뭐 3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죠? 그거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일단 2월에 가능한 한 예산 편성 작업을 해서 예. 3월에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이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하루하루가 다 힘든 날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날짜는 저희가 뭐 특정해 놓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야당 입장에서는 좀 지급 시기에 좀 민감한 것 같아서요. 그거는 그렇게 볼 일이 아닌 게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령 뭐 불에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불에 탔다 그러면 그 집에 무슨 행사가 있고 이런 관계없이 빨리 구조를 하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게 선거도 선거지만 지금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고 하루하루가 지금 뭐 엄청나게 힘든 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선거에 연계해서 이 시기를 조정하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 지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를 이제 거치면서 이 복지의 패러다임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예. 예, 최근에 뭐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전을 하는 배경에는 이 기본소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복지 자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진 거는 사실이죠. 예. 이제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이제 쟁점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아주 초보적인 복지, 소극적인 복지에 머물러 왔다는 게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다 드러난 거예요. 특히 이제 의료 복지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 거죠. 예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K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료복지 차원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도 있고 그 전부터도 오랫동안 이제 그 발달해 와서 의료복지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 복지만 해도 지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또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그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실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임금이 깎이거나 했을 때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그 일자리 안전망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어떤 외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지면 밑에가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사실 거기다 매트를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안전망인데 지금 우리
일자리 안전망이 거의 작동이 이제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뭐 기본소득은 좀 먼 얘기고요. 네. 일자리 안전망을 최소한 전 국민 일자리 안전망. 그래서 우리가 뭐 일용직을 하든 아니면 특수고용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그러니까 뭐 공무원 하거나 대기업 다닌 분들은 이제 실업급여도 나오고 또 뭐 퇴직금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좀 괜찮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렇게 그 저임금을 받던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이제 완전히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국민 고용보험 내지는 전국민 취업지원 일자리 안전망을 구비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최우선적인 과제로 일자리 안전망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 접종 부분. 근데 아직도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남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전 세계가 다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급하게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 접종을 하는 예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이라 사실은 서로 의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백신 맞은 경험들, 뭐 영국에서 맞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또 우리가 맞을 때는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체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면서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이 이제 안개 같은 뭐 코로나 상황을 좀 헤쳐가야죠.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정보 교환들이 국제적으로 되게 공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국에서 네.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졌으면 크게 걱정 안 하고 같이 함께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설 연휴가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 국면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부터 민주당 TV 방송 토론이 시작되고요. 예.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가 뜨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론조사에만 자꾸만 의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앞으로의 좀 경선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일단 뭐 경선의 핵심은 TV 토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인터뷰, 그다음에 후보들 공약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준비해 오셨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고민하고 준비해 오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조금 서울시정의 어떤 비전, 미래 여기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후보들 간의 우열도 좀 나눠지겠죠. 아무래도 좀 뭐 그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좀 격차가 많이 나면서 좀 뭐 싱거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여론조사는 또 여론조사고요. 되게 선거해보면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난 것보다 선거해보면 항상 좁혀집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상의 초기 차이는 그냥 이제 차이일 뿐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공약들 또 이제 선거에 대한 준비된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해보고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라 아마 승패를 떠나서 우리 서울시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새해 벽두에 비해서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민주당 후보들의 좀 이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흐름은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연말 초에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많았죠. 네. 특히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많은 피로감들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민생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좀 질타 같은 게 좀
쌓여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민주당이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또 좀 풀어나가고 또 새로운 뭐 비전을 좀 만들어 나가고 하다 보면서 조금씩 이제 국민들께서 좀 차분하게 좀 또 상황을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또 부산시장 선거 때까지는 국민들의 신뢰를 좀 많이 회복해서 제대로 선거에 좀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막판의 최대 변수는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다 이렇게 뭐 보는 시각에는 뭐 대부분 의견을 다 동의들 하시던데 예. 야권 후보 단일화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단일화 될 거라고 봅니다. 야권이라는 게 늘 이제 도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일단 도전을 제대로 해보려면 이제 단일화를 하는 게 그동안의 이제 흐름이었고 이번에도 아마 뭐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박하게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일화가 안 된다고 보고 준비하면 안 될 것 같고 단일화가 된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좀 뭐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단일화 문제보다는 예. 결국은 이제 단일화돼서 뭐 1대1로 이제 붙었을 때 어느 인물이 조금 더 낫냐 그게 좀 큰 이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당대 당으로 보면 민주당과 뭐 야권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네. 되게 엇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퍼센트 차이가 좀 뭐 나냐 안 나냐가 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뽑아놓은 후보가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